세종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은광여고 담당 강사 김경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PPT 띄워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 저 브로셔 핑크 색깔 제 얼굴 크게 나와 있는 브로셔가 있는데 요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주시겠어요? 거기에 제가 첫 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서 제 설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2015년도 은광여고 졸업했습니다. 저 이제 은성중 은광여고 이렇게 졸업해서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를 한 지 올해로 10년 차예요. 제가 나이가 좀 어려 보이죠. 제가 29살인데 20살 때부터 대치동에서 과외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세종학원에서도 지금 4년째, 햇수로 4년째 지금 은광여고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전에도 제가 은광여고를 다니면서 제 첫 시험 때 4등급을 받고 그다음 마지막 이제 최종 때 영어가 1등급이 나왔거든요. 이 말은 즉 4등급에서 제가 1등급까지 실제로 올려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제 과외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은광여고를 해온 지가 제가 이제 새 학생일 때까지 포함해서 1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13년 동안 쌓아온 시간을 요 15분 안에 최대한 집약적으로 꿀팁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1등급 공략법 설명회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은 은광여고 6시부터 9시 화요일에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앞 페이지에 있다시피 이제 인원 제한이 있는 수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 은광여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부분 다 유명한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저한테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3등급 미만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3등급인 친구들이 어떻게 저런 공부에서 1등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직감적 점수 95%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총 5배 수강생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50점대였던 친구들이 80점대, 그 다음 90점대 이렇게 대폭 성적이 향상한, 제가 이제 은광여고는 제 전략이 맞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강조점을 2개 가지고 왔고요. 안 믿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가지고 온 자료가 2025년도 이제 저번 달에 친구가 보내준 최종 성적표인데 3등급이었던 1학기 성적이 이제 1등급으로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적 문자 온 것들 중에 몇 개를 좀 추려봤고요. 내신의 첫 이제 전면 개편된 첫 세대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대답에 대해서 저는 당연하게 같은 선생님이 똑같이 출제한다.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은광여고 작년에 수업하셨던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거든요.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은성중학교를 제가 나왔다 보니까 은성중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올라가셨다가 내려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돌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은 사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봤던 때랑 지금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 타임어택 서술형의 비밀, 아마 서술형을 넣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그 비밀에 대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빨리 풀어야 한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이거 하나고요. 15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분에서 15분이 넘어가게 되면 객관식에서 그 정도 시간 이상을 세이브하지 못하면 서술형이 거의 한 문제 이상은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객관식을 빨리 푸는 게 결국 서술형에서의 핵심이다라고 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빨리 푸는지에 대한 팁들은 제가 뒤에서 제 필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의 관건은 서술형인데 악명 높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참고해보면 서술형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요지, 영작 이제 이런 것들을 내는데 주제 영작이나 요지 영작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에세이 유형까지 내요. 에세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내냐면 지금 첫 번째 그 이미지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발명에 대해서 너의 생각을 써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데 조건을 이렇게나 많이 줘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나오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 이제 에세이를 쓰면서 채워야 되는 조건이 총 하나, 둘, 셋, 넷, 8가지 정도가 되죠. 그쵸? 그랬을 때 이 8가지를 다 채워서 써야 되는데 심지어 저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 서답형 8번이에요. 22문항, 8문항에서 총 30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 대부분 다 이 문제 못 푼 케이스들 진짜 많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빨간 색깔로 써놨는데 제가 수업 때 하는 이야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처럼 생각하고 퐁당퐁당 똑같은 말 바꿔 쓰면 돼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광여고의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을 텐데 본문에 연속된 두 단어 이상을 그대로 활용하지 말 것.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애를 먹어요. 본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한 줄이라도 베껴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단어 이상 연속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서답형 2번 문제의 학교 모범 답안과 그 다음에 본문에 있던 요지 문장을 일단 가지고 왔어요. 학교의 모범 답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Music therapy can make people who are mentally ill overcome their mental st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에도 요지 문장이 나와 있긴 해요. 요 학생이 밑줄 쳐놓은 요 문장이 이제 요지 문장이 됐는데 이걸 제가 그냥 그대로 타이핑만 한 거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집단 노래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상태를 개선하도록 도왔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던 요지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조건 때문이었죠. 그쵸? 두 단어 이상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지 문장인 건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저 조건 사역동사 어법을 활용하고 단어를 저기 아래에 있는 보기 단어 두 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두 단어 연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친구들이 그룹 싱잉이란 단어를 그룹 뮤직 테라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설명에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인데 저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룹 싱잉을 어떻게 하면 두 단어 연속을 안 되게 바꿀까? 싱잉 그룹 똑같이 바꾸는데 어순만 바꾸는 거예요. 전치사 하나 넣어서. 아이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걸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그쵸? 생각의 과정을 하나라도 줄여라? 시간이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뒤에도 똑같아요. 동사를 can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냥 시제만 바꾸면 어차피 두 단어 연속은 안 되는 거죠. 그쵸? 현재 시제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people이라는 말과 with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그쵸? 두 단어 연속이니까. 그래서 people을 individuals 이 정도 단어로 바꾸는 게 아이들 입장에선 더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라고 하는 게 정신적 문제인데 이거를 문제, 뭐 problems나 diseases나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멘탈리를 여기 뒤에 관계 대명사 절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장을 차라리 좀 더 길게 쓰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their conditions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지금 두 단어가 연속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중간에 하나만 끼워 넣어라. 왜냐면 퐁당퐁당 바꿔쓰기니까 두 단어가 연속만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럼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으면 두 단어 연속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their poor conditions 이렇게 쓰게 되면 최대한 이 문장을 활용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최대한 이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수업 시간 때 서술형 때 강조하는 부분이 요지 문장을 활용하되 시제를 바꾸고 바꿀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 알려줘요.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너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쉽고 실수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단어 하나씩 끼워 넣으면 동의어 굳이 안 외워도 너네들 지금 알고 있는 단어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응강여고 시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이건 어딜 가시나 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빨리 설명드릴게요. 교과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고 부교재만 있을 때도 있어요. 교과서가 나오면 한 과에서 두 과 범위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부교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채택을 합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팅라이트 얘가 좀 단어가 어려운 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선 이 스팅라이트 교재를 고등학교 2학년 부교재로 선정을 하는데 응강여고만 1학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게 되는 원서인데 이건 아예 시중 교재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교재였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은광에서 기출된 지 3년째예요. 그래서 3년째 기출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보다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거의 3대 7의 비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에서의 최대 점수 확보, 부분 점수 최대한 감점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은광여고 시험에서 핵심이다. 왜 그러냐면요, 어머님들 94점이 4등급이에요. 작년도 이제 마지막 결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94점이 4등급이에요. 근데 98에서 100을 받은 친구들이 1등급이에요. 그 말은 즉 1등급에서 4등까지 갭 차이가 5점밖에 안 난다. 4, 5점밖에 안 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이 정말 촘촘하게 거기 다 몰려 있는 거예요. 30% 넘는 아이들이. 그랬을 때 올해는 약간 이제 완화가 되겠죠.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랬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90점대 후반의 점수대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과 서술형 시간 배분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시간을 4등분을 나눠서 객관식이 그중에 1, 나머지 3, 최소 3에서 4까지 서술형을 쓸 수 있으면 너네들한테 가장 베스트다. 점수 제일 잘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엔 서술형이 핵심인
학교입니다. 자, 지문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지문 수가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꼼꼼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국어 줄거리와 주제는 꼭 외워놔라. 이걸 항상 리뷰 테스트에 시험을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은 객관식 문제 30초 안에 풀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전부 다 방법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은광여고의 메인 킬러, 이 서술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꿀팁들을 많이 적용식을 시켜봤어요. 저도 해봤고 이제 전교 1등급 친구도 해봤고 뭐 이번에 1등급 나온 친구들도 다 해봤는데 그랬을 때 은광여고 시험이 저런 식으로 에세이 형태가 나오면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학생이 250명이라고 한다면 250명의 답변이 다 다르겠죠. 그쵸? 그럼 선생님들이 이 250명의 답변을 다 논리력을 검증해 스토플라이팅처럼 채점을 하느냐? 선생님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만 체크하냐면 조건을 채웠는지만 체크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 중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답형 8번 문제 제가 그냥 뇌 빼고 어떻게 해서든 몇 문장이라도 써봐라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저희 반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도 2, 3등급이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 그 문제에서 그냥 조건만 맞춰서 말도 안 되게 막 썼대요. 그랬을 때 1점 감점됐어요. 전체 8점 문제에서. 그 말은 즉 논리력이 아니라 어법만 검증한다라는 게 선생님들이 내용 잘 안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어법만 제대로 챙기면 된다. 조건만 제대로 챙길 줄 알면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요. 그 다음 시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어택으로 이 서술형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훈련들이 저희 수업 때 진행이 되겠다. 그랬을 때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이제 주차별로 교재가 제공이 돼요. 총 이제 저희 6+1에서 6주차 교재가 나오게 되고 6번의 아이들의 교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필기, 동반이요. 그 다음에 워크북, 실전 문제, 기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시니까 똑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시그니처 필기 노트예요. 아이들이 이제 과목 설명에 오늘도 저 포함해서 네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다 들어야 되죠. 그쵸? 사회도 들어야 되고 과탐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도 중요하고 그쵸? 그랬는데 영어까지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 지문이 너무 많으니까 영어도 선생님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제 저는 아이들의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요 이제 필기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이제 분석을 하냐면 학교 필기를 일단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역대 은광여고 기출 문제들 다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범례 색깔에 맞춰서 아이들이 뭘 주의해야 할지 빨간 색깔로 쓴 것들이 어법으로 이런 것들이 오면 안 돼.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 다음에 해석상 유의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고 노란 색깔은 주제니까 얘는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지문을 전체 통함기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떤 부분을 외워야 되고 어떤 구문이 중요한지 지금까지 기출에 철저히 입각해서 제가 전체 지문 전부 다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나 요지를 영작하는 형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2단어 이상 연소가 안 된다는 조건이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붙어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요. 이거 2단어 연소가 안 되려면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아이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제 2단어 연소가 안 겹치게 그 다음에 시험 범위 핵심 구문까지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윤문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뒤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은광여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교재 시험 범위 중에 원서도 있었어요. 원서에서 이제 은광여고 작년에 기출된 건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으니까 너네가 이걸 공부할 때 그냥 단순히 단어만 외우지 말고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지까지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상위권 친구들 한 1등급 받는 친구들이 사실은 문제 많이 풀어볼 시간 잘 없잖아요. 그래서 얘만 봐도 그래도 한 2등급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의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제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제 파이널 때 무슨 수업을 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험 하루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시험 하루 전은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뭐가 나올지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뭘 하냐면 이때 선생님들 필기를 싹 다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 앞반 뒷반 필기를 제가 다 가지고 오고요. 그랬을 때 2분 정도가 한 시험 범위를 가르쳐요. 그랬을 때 이제 3분의 선생님이 은광여고 1학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중에 2분 다 언급하신 거면 중요한 문장이죠. 학교 필기에서 동일하게 이제
두 분이 요지라고 써주신 문장이 이제 그대로 정답으로 나왔던 케이스가 작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왜 강조를 하셨을까? 여기서 글의 맥락이 바뀌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문장 삽입 나올 수 있겠다. 그대로 문장 삽입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서에서 사실은 원서가 범위가 되게 길어요. 이게 소설책이기 때문에 범위가 꽤나 긴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또 마지막에 찍어주게 됩니다. 한 페이지씩 이제 단원마다 정리를 해주는데 거기서 핵심 줄거리로 제가 찍어줬던 부분이 똑같이 서술형에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핵심 단락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이제 요약문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부노트 같은 경우 한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 내외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빠르게 시험 전날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게 되냐면 저랑 모의고사까지 봐요. 얘가 이제 은광여고 시험 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가 만든 시험지인데 똑같은 문항 구성으로 똑같이 배치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에 이제 제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타임어택 훈련으로 마무리를 짓는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술형 클리닉. 아마 대부분의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서술형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어떻게 그러면 대비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은광여고랑 동일한 발문 형식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계속 써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고 써볼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이것 때문에 제가 인원 제한을 둔 수업을 만든 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조교가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명한테 답을 쓰라 그러면 20명의 답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은광여고의 서술형 감점 기준에 입각해서 전체 문항 제가 직접 채점하고요. 그 다음에 은광여고 기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감점되는 채점 기준, 예를 들어서 지난 학기에 있었던 일인데 분사구문을 활용해서 영작을 해 라고 조건을 줬는데 분사구문 중에 with 목적어 이제 전치사 분사구문이 있어요. 제가 잠깐 쓸게요. with 뒤에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를 붙이거나 이런 식의 이제 분사구문의 변형 형태가 있는데 이거 정답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 중에 분사구문 변형 형태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런 식의 이제 디테일한 채점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 감점되는 채점 기준들을 제가 아이들한테 전부 다 수업 시간 때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어법상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분사라던가 아니면 수일치라던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매번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Q&A랑 리뷰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리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전 보강 이후에 시험 당일날까지 제가 Q&A 이제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제가 그 브로셔 챙겨가 보시면 저의 후기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수강생이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제 수업을 안 듣다가 온 친구들이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제 PR을 좀 강력하게 해보겠다라고 올해 2학년이 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은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제 후기 중에 하나, 작년에 친구가 써준 후기 중에 하나 3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친구였는데 대형반에서 받을 수 없는 관리가 있다.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부분이다. 그래서 수업 정원을 제한해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하나하나 1대1로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강조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래다 QR코드를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은광여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등급 컷이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 그냥 카메라로 찍으시면 그대로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거든요. 각 시험에 대해서 작년 4번의 시험에 대해서 제가 분석 자료 올려놓은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핸드폰 번호예요, 어머님들. 그래서 혹시나 은광여고 내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제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